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서준호입니다. 요즘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이 공황이란 것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완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공황은 매우 생생한 경험인데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엄청난 공포가 오는데 죽을 것 같거나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여러 신체 증상과 동반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어지러움, 흉통이 있을 수 있고요. 손발이 저릿저릿하거나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몸이 으슬으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첫 10에서 20분 동안 최고조로 심해지다가 가라앉게 되는데 30분에서 많게는 수시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공황발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황발작을 겪은 분들은 흔히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이대로 죽는 줄만 알았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공황장애란 이런 공황발작을 2번 이상 경험하고 공황발작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이나 회피 행동이 있는 경우에 임상적으로 진단합니다. 공황장애는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이 지속적인 위험을 느낄 만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또는 이혼이나 이별과 같은 사건을 겪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엇이든지 공황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공통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준비시키는 기전이 망가져서 시도 때도 없이 과활성화될 때 공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황은 익숙한 장소에서도 있을 수 있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 때문에 공황발작이 언제 올지 몰라 불안해하는 회피불안이 생기게 되고 공황발작과 관련될 것만 같은 어떤 환경이나 행동도 피하고 싶어하는 회피행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공황은 쉽게 말하면 거짓 알람이 울리는 건데요. 우리 뇌는 위험을 감지하면 맞서 싸우거나 빠르게 피할 수 있도록 자율신경계를 통해 몸을 준비시키는데 공황이란 바로 이 알람 기능이 특별한 위험이 없이도 시도 때도 없이 과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황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기제가 과활성화되는 기본적으로는 생리적 반응이기 때문에 공황이 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추가적인 신체적인 또는 뇌에 손상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로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있는데요. 약물로는 주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사용하고 치료 효과가 있기까지 주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지행동치료로는 공황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증상을 관찰하는 것과 호흡법 및 이완법을 공부하게 되고요. 이후에 공황과 관련된 왜곡된 인지를 살펴보고 신체 증상에 대한 노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예후는 좋고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도 6개월 이상 약물 치료를 유지하면 재발률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공황장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공황을 앓고 주저앉아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마음이 약하거나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